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주식 썰전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월인 2월에 6%보다 낮아졌지만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오르며 주거비가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 경기 침체 전망 우려감에 간밤 미증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어제부터 에코프로 PM 등을 필두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뒤로하고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질주의 끝일지 아니면 조정으로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주목했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됐고 이 CPI는 예상치에 하회를 했지만 또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침체를 또 우려하는 걸까요? 사실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빠졌을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런 거죠. 이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이 너무 많이 기대했던 것이고 지표 자체가 덜 나왔던 거거나 시장에도 예측치보다 지금 현재 4를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5%가 아니라 4.9나 4.8을 정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CPI 발표한 직후에 나스닥 선물 자체가 쭉 하면서 엄청 크게 올랐었고요. 그 뒤로부터는 지금 줄곧 흐르다가 약간 정도로 이제 FOMC 의사록 때 시장 자체가 좀 빠졌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늘상 그 이전부터 점점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 경기 침체는 되게 소프트하게 진행될 것이고 우리가 3월 중순부터 진행됐던 이제 SVB 사태 그리고 CS 같은 이런 위험한 사건들이 일단은 돈으로 메꿨지 않냐. 그러면 지금에서 CPI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빠졌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시장도 생각 자체가 그러면 CPI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어디까지 나오면 시장이 되게 환호할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때도 시장에서 5% 정도가 나오더라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 정도의 기대감에서 살짝 실망을 했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CPI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 에너지 섹터 자체가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를 필두로 CPI 자체가 많이 빠졌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료 관련된 메디컬 관련된 부분에서도 약간 정도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할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자체가 이전치처럼 빠지지 않았던 주거비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박스권을 기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자체가 주거비 같은 경우에 작년 2분기 때 좀 많이 빠졌던 거를 기대해 본다라면은 다음 달 CPI 때 좋지 않을까? 다음 달 CPI 때 드디어
4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금리가 미국에서는 5%대를 가지고 있는데 물가가 4%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물가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자체가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만 되더라도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혀질 수 있겠고 연말에 만약에 소프트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현재까지는 돈으로 막을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된다면 시장은 환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스닥 자체는 지금 전날 대비해서 많이 빠졌었긴 했었지만 네. 우리가 다른 자산군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환율적인 부분이겠죠.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한 0.76% 빠지면서 현재 지금 101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100까지 내려가고 100을 깰 경우에는 달러가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네. 약달러로 전환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시점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1.5% 정도, 네. 1%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네.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5월 달에 금리를 0.25% 정도 상승시킨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동결시키다 보니까 금리 간의 차이가 그쵸.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환율 자체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환율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그렇다는 것은 지금 환율이 고점일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자체에서. 네.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또 한 번 더 이제 옵션 만기다 보니까 환율 같은 부분에서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낙폭이 되게 된다면은 외국인 유입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럼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신흥국들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자산군들을 보겠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도 금 같은 경우에도 전날에 빠질 줄 알았었지만 다시 또 상승하게 되면서 약간 정도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거를 봤을 때 금 보게 된다면은 우상향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네. 우상향이다 보니까 CPI와 상관없이 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우상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현재 금이나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약간 좀 조정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중에 있을 것이고 환율도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오일인데 유가 자체가 전날에 박스권을 그간 그리고 있었던 81달러에서 70불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던 부분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네.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최근에 감산. 저번 주 때 감산 네. 그런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나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거죠. 나머지 지금 CPI나 금리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 이거 다음 달 기준이면 끝날 것 같아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현재 유가 자체 오펙 플러스라든지 러시아가 저번 주 월요일부터 감산했다라는 거가 시장에서 얼마 정도로 리스크가 다가올지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미국에 있는 비축유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 있는 비축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하게 되면은 네. 4월 달 기준에 CPI가 4%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뭘 봐야 되느냐? 유가를 봐야 됩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승세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부터 지수가 약간 정도로 주춤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 양극단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부분상에서는 지금 에너지 부분들이 이때까지 많이 하락을 해주면서 지금 이번 달에도 5% 정도로 CPI가 좋게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달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약에 유가 자체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4%대가 안 나올 수 있고 5%대로 만약에 또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시장이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유가를 좀 주목해 볼 게 필요합니다. 그럼 유가적인 부분의 상에서도 지금 현재 만약에 81불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또 85불, 네. 현재 이평선 기준으로는 지금 일봉상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더 유가 관련된 상승 테마들이 상승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뛸 수 있겠구나라고 우려함을 표출하면서 네. 시장이 다시 또 한 번 더 다운그레이드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좀 시장을 이해하시는 게 상당 부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월 CPI 지수는 에너지 부분의 하락과 또 서비스 관련 약간 부분의 정도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반면 이런 주거비 비는 박스권에 보이면서 쉽게 안정화되지 않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가 이런 에너지 가격 유가의 상승을 부추기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가를 지켜보면서 시장 전반을 대응해 보자고 썰전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2차 전지 종목들
어제부터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코스닥이 초반에 엄청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슈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이슈도 그렇고 지금 한국인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올라갈 건데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두 번째로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두 번째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전날부터 해서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졌어요.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에코프로가 그럼 지금까지 왜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시장은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넘어섰습니다. 맞아요. 일각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셨으니까 알 수 있을 텐데 멀티플을 지금 20년치, 30년치를 땡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30년 뒤에 현재 주가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판단하게 된다면 지금은 매우 높은 가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올라가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지금 현재 말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올라가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공매도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21년도부터 맨날 욕을 했던 그런 공매도들 결국에는 하락 베팅하는 자들이죠. 결국에 하락 베팅하는 자들은 비싼 가격에서 먼저 팔게 되고 싸게 사서 물량을 맞춰줘서 그거에 대한 차익을 먹는 차익 거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이 사람들이 물량을 사야 되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사야 되니까 물량을 맞춰줘야 되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우리는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전에 에코프라는 종목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40만 원대 단가, 야 너무 비싸 보여. 공매도에 대한 숏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자, 숏 포지션 구축했는데 그래서 그거부터 하락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가격 자체가 사람들이 가지야 하면서 신용 매수하고 레버리지 태우고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공매도가 커버링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고점을 찍어주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되었단 말이죠. 현재까지 지금 80만 원 정도까지. 자, 그럼 지금 단계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공매도가 얼마 정도 껴 있는가? 그리고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매수 여력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광기를 일으키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현재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에셋 펀드 매니저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부터 현재 지금 저점 대비해서 현재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딱 에코프로가 딱 30% 정도 하한가. 결국에는 하한가를 한번 맞이한 순간부터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장중에도 VIL 갔었는데 현재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30%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용 매수자에게는 마이너스 60% 정도, 결국에는 청산 가격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럼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틀 전 같은 경우에 82만 원을 찍었을 경우에 공매도를 어마무시하게 쳤는데 이 어마무시하게 쳤던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 여력 자체에서 융자 자체에 대한 신용 매수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포지션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현금으로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에서는 미수라든지 신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신용 매수나 미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로 껴있기 때문에 일반 주가에 비해서 뭐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82만 원에 만약에 미수로 해서 아니면 신용 매수로 해서 거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고점 대비 오늘 57만 원대까지 30% 정도니까 이거 곱하기 2하면 뭡니까? 50% 이상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분명 청산 물량이 나왔겠고요. 그러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미 20만 원대, 30만 원대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청산했으니까 그때부터 커버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났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슈 없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PI 이후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환율입니다. 환율. 자, 환율적인 부분상에서 지금 환율이 1% 가까이 환율이 고점을 치고 그다음부터 환율이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게 된다면은 분명스럽게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 자체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외국인 유입이 들어오게 될 것이면은 최근 거래 내역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기관이나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나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MSCI 펀드로 들어오면서 계속 사준다고 치면은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개인들을 지금 이제 낚아먹으려고 했는데 네. 이제 없지 않습니까? 먹잇감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커버링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부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도의 저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단기적인 반등이 예상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70만 원대까지는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내에서 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나 이슈들이 터지는 게 이제 이것이 바로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일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만약에 유가가 상승했을 경우에 그럼 시장에서 개인들의 심리 자체나 투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경우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경우 그 기준이 바로 유가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유가가 결국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세력들이 그걸 네. 활용해가지고 시장을 만약에 공매도를 쳐가지고 하락을 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유가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네. 어쩔 수 없이 100개를 들면서 다시 또 에코프로비엠이 82만 원 돌파하고 쭉쭉쭉쭉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매크로 시장에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곁들여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에코프로 상승 요인은 알다시피 이제 공매도 부분 말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는 오늘의 저점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 의견 주시면서 에코프로 더 오를 부분이라고 전망 주셨고 70만 원 선까지 바라봐 주셨는데요. 이 앞설전 주제와 연결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는 외국인이 매도할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에코프로 주가는 하락할 것으로 연결지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썰전 진행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CPI 관련돼 가지고 네. CPI 이후로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노려보는 게 좋은 것인가?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미리 들어간 사람들과 못 들어간 사람들의 사이가 극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두 번째 말하다가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잠깐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우리가 코스닥에 대한 150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이 지금 현재 가장 좀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도가 높거든요. 이 ETF 상품 자체가 왜 주목도가 높냐면은 네.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자체에 대한 이 상품 자체가 구성 요소가 총 3가지입니다. 네. 3가지인 게 뭐냐면은 딱 첫 번째가 2차 전지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바이오고요. 세 번째가 엔터예요. 네. 이 3가지 업종이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1월 네. 달부터 많이 상승했던 섹터들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개인들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자 어떤 포지션들을 구축하는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지금 여러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톡방 내에서나 네.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듣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향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고 한 번 더 위기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래서 인버스를 좀 매집해야 된다. 한 번 더 22년도처럼 하락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으로 인버스를 좀 매집한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인 창구에서 인버스가 제로예요. 네. 수량 자체 제로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이유이긴 한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코스피 200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좀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상품 요소들 중에서 그런 요소들 상에 서 있는 업종들이 잘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이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네. 업종 자체가 이렇게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코스닥 레버리지 업종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구성하고 있는 이 바이오 업종, 2차 전지 업종, 엔터 업종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업종들을 선별해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환경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참 보충 설명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주목할 필요한 부분 추가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9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CPR 발표 이후에 시장 전략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윈텍입니다. 매수가 8,740원이고요. 비중 5%입니다.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로 네. 오늘은 7% 크게 조정받으면서 네. 7,330원 마감을 했거든요. 네. 거의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그쵸. 윈텍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윈텍을 매수하시는 분이나 네. 며칠 전에 에코프를 매수하신 분, 네.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 대상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당연히 포지션에 있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한동안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한동안에는 아마 평단가 이상으로 상승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 현재 지금 당시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자체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공매도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치는 사람들에 대한 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전치의 뭐 윈텍이란 종목이든 에코프란 종목이든 2차 전지 들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게 사더라도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팔 때다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차익 실현하게 된다라면 이제 위쪽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고 오히려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공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평단가 이상 8,000원 이상으로 오게 됐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내렸다가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을 내가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7,000원 이하 정도 라인에서 네.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단가 7,000원 이하로 맞추신 다음에 같은 가격에서 들고 가는 게 상당 부분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000원 근방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에서 5%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려질 건데 현재 지금 가격 자체가 박스권의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압박적인 부분들이 많이 느껴질 것이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이 빠지게 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한 하한가 정도,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는 눈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안 보려면은 이제 나중에 5,000원대 후반이라든지 6,000원대라든지 이 정도에서 물타기를 좀 권장드리고 네. 평단가를 한 7,000원 정도 근방 내에서 맞추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좀 더 많이 보시게 된다면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유가 자체에 대한 전망 자체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텍 유가 상승 시 공매도에 유리한 환경이 생기면서 평단가 회복 빠르게 어렵다 봐주셨고요. 8,000원 이상 오면 정리 후에 7,000원 이하 라인에서 다시 전략해보는 의견과 함께 아니라면 5,000원, 6,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낮추는 전략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매수가 8,320원, 비중은 10%이고요. 오늘 3%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7,260원으로 조정받았고 네. 피토리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좀 최근 고가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네. 유니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니온 같은 경우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아까 방금 윈텍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이나 지금 현재 유니온을 매수하신 분이나 평단가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곱씹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되게 포모 증후군. 내가 못 살아가네. 사가지고 이제 배 아파. 들어갈래. 네.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네. 이거를 좀 많이 느껴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유니온을 들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의 윈텍을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전에는 이런 종목들을 안 들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 기간 동안에 원래 다른 종목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네. 그런데 그 종목을 정리하고 종목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재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종목 상담을 요청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시장이 원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무엇을 뜻하느냐? 2차 전지만 갔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안 가요. 2차 전지만 가게 되고 일부 업종들만 가게 되고 내 종목은 정말 소외감을 느낍니다. 네. 계속적인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지수보다 못하는 내 포트폴리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단을 내렸어. 내 포트폴리오 다 갈아엎고 새로운 새 출발할래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판단을 하면서 새로운 종목을 뛰어듭니다. 네. 항상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 종목들만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종목 자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목적 하에 보게 된다면은 지금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만약에 2차 전지가 하락하게 되고 순환매가 돌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우선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또 우려스러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종목만 안 가기 때문에 내 종목을 정리하고 2차 전지로 교체한다라는 마음이 들 때쯤 그때 한번 멈추셔라. 네. 네. 매도 버튼을 멈추셔라. 네. 멈추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사자마자 지금 현재 급락했던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단기적으로 내가 단타하는 물량이라면은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평선 기준으로 5이평선을 좀 깨고 12평선에서 대한 지지선이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 자체를 한 번 정도 더 받으려면은 7,000원에 대한 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7,0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6,900원에서 만약에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7,000원대 후반 부근에서 물량을 좀 내리시거나 아니면은 6,000원대 후반 부근에서 물타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2차 전지 하락하고 순환매 돌 경우 수혜받은 종목들이 상승할 것으로 짚어주셨고요. 유니온은 7,000원 선의 지지로 이탈하면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7,000원 위로 올라갈 때 손절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간다면 평단가 낮추는 전략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인즈랩입니다. 매수가 27,500원이고요. 비중 네. 10%입니다. 네. 마인즈랩도 이제 소외받으면서 네. 최근 조정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23,400원으로 강세 지난 여전히 손실 구간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네. 마인즈랩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오히려 이럴 때 마인즈랩 같은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시기에 네.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매주 목요일에 변동성 목요일이 큰 날. 그렇죠. 네. 변동성 큰 날. 네. 매주 목요일이 위클리 기준으로는 위클리 옵션 만기고요. 제가 또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였던 네. 거고 모든 것이 목요일마다 이제 항상 이제 맞아요.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이번 주 내에서 강세였다가 목요일장부터 해서 하락세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부터 내일은 아마 약간 좀 상승 기준으로 박스권을 그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코스닥 업종상에서 현재 지금 환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도 아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들어올 거예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사겠습니까?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조정받은. 바이오 또는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AI 종목이나 네. OTT 업종들도 수급이 들어왔죠. 네. 바이오도 수급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개인들이 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줄 수 있는 부분이면은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상에서 그간 강세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반발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마인즈랩뿐만 아니라 뭐 코나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간 보게 된다라면은 뭐 마인즈랩 같은 경우 말씀드렸으니까 마인즈랩 기준 보겠습니다. 마인즈랩 기준으로 고점 대비 얼마 빠졌습니까? 딱 30%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월 28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마이너스 30%를 찍어준 상태 내에서 오늘 약간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과 2차 전지가 하락한 다음에 반등했던 부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26,000원 구간 상에서 한 번 정도 더 저항을 받지 않고
돌파하면서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한 번 더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AI 관련주에 대한 열풍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일정표를 봅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지고 AI 관련된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추후의 일정들 체크하시고 주가가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지 체크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는 현재 지금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자체에 대한 기회가 생길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단가 기준 27,500원 정도라 하시면은 내일이나 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저점 부근에서 24,000원 라인에서 이하에서 물타기를 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25,5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상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거기서 평단가를 낮추셨던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본전 탈출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제외 나머지 종목 중 그동안 강세 테마에서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오히려 마인드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주시면서 다시 한번 AI 랠리 나올 수 있다 의견 드렸고요. 관련 이슈들 일정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선 25,500원 제시해 드리면서 평단가 낮추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매수가 22,000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오늘 유일 에너테크는 18,270원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네. 리튬 관련 종목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 또 주실까요? 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진짜 마음 아픈 종목들이에요. 네. 자, 무엇이냐? 유일 에너테크를 여러분 종목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뭐라 써 있습니까? 첫 줄에 2차 전지, 연료 전지, 태양 전지입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올라갑니까? 항상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간택을 받지 못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유일 에너테크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도 1,900억, 상당 부분 테마주로 형성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삽니까? 개인들이 삽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네. 개인들이 산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재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생각합니다. 네. 에코프로, 2차 전지 다 갔어, 다 올라갔어, 몇백 % 올라갔어. 네. 그런데 같은 동일 테마에 있는 유일 에너테크는 왜 안 가? 너무 저점이다. 이걸 사자. 이런 아하.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더러운 그런 종목. 야수의 심장을 가지지 못하고 네. 살짝 야수의 심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숟가락 한번 얹으려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있는 종목들이 바로 유일 에너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왜 안 가시는 것이냐? 이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네. 현재 지금 이 주가 자체에 대해서 몇 년째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렇죠? 몇 년째 지금 현재 이 종목 자체가 2021년도 4월 달부터 상장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흐름 자체가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현재 지금 단가가 22,000원 단가라 하시면은 네. 여기 지금 현재 고점 라인 부근이거든요. 고점 라인 부근에서 상승했었다가 이때 약간 정도로 14% 정도의 하락을 맞게 되고 그다음부터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유가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하락 자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네. 2차 전지가 한 번 더 순환매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이 에코 관련된 친구들이라면은 네. 이런 종목들, 이런 소형주 종목들이 상승 자체가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유가 자체가 다시 또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최적의 조건,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맞춰지게 된다면은 이 종목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네.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오히려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준다. 이렇게 좀 여러분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현재 구간에서도 노려보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22,000원 단가에서 비중 15%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서 만약에 2만 원 정도에 대한 저항이 있을 텐데 2만 원 근처 갔었을 때 만약에 돌파하고 정말 좋은 재료 거래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약간 정도로 물량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을 좀 내리시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물량을 다시 한 번 더 매집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상당 부분 유리하다. 이런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적어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셔서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1월에 매수했던 금 관련 종목 엘컴텍입니다. 최근 금 가격 상승 추세와 함께 어제도 최고가 2,365원을 찍었고요. 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좀 큰 조정 받았는데 네. 전문가님께서 이런 손절 지지선을 2,000원 제시해드렸는데 2,000원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쵸. 네, 엘컴텍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말 기분 좋죠. 왜 기분이 좋냐? 네. 제가 여러분들 1월 달에 강연회를 했었을 때도 네. 올해 관련돼가지고 금을 사세요.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 현재 가격 자체도 올라갔다가 전날 같은 경우에 되게 기분 좋게 한 번 더 신고가를 찍었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마이너스 9.8% 정도로 네. 하락하게 되면서 약간 정도의 아쉬움이 남았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수익 중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금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뉴스가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중동적인 부분에서 중동 국가에서 금 매수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판매하는 사람들이 원래 보통 판매하는 사람들이 싸게 팔잖아요. 네. 빨리 급처하고 싶거나 빨리 물량을 정리하고 싶다. 하지만 판매하는 사람들도 물량을 높게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런 발생들이 왜 발생하는 것이냐?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크로적인 부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우리나라 원화 말고도 지금 네.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달러 자체가 계속적인 약세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게 된다면은 다른 주변 통화 국가들은 강세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달러 약세에 대해서 올해 시장 자체가 달러가 계속적인 약세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금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적인 부분에서 이럴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8% 나왔을 때 다른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했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히려 오늘이 내일이 기회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오히려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하락 자체가 나왔는가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엘컴텍 자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용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껴 있겠죠.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 두 번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틀 동안에 고점 대비 30% 빠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용 물량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식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지금 신용 매수 물량 자체가 미수 물량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물량들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 대비 봤을 때 신용 잔고 금액이 최근 들어서 급증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부분 다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중 자체에 대한 물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한 번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지금 구간상에서 이제부터 다시 또 떨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이 잡을 수 있는 더 구간이고요. 만약에 금 관련돼 가지고 이거 종목을 들어가기 힘들다라면은 네. 다른 종목들 뭐 ETF 상품 중에서도 금 선물 관련된 상품들을 담을 수 있겠는데 금 선물은 이미 지금 이것보다 차트가 더 좋아요. 네. 금 선물 차트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금 선물 차트는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을 매수할 거냐, 네. 아니면은 국내 시장에서 테마주 형식으로 9% 빠진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그쵸. 이 종목에 대한 차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봤을 때는 저는 향후 5월 달까지는 계속 추가적으로 금 관련돼서는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이 좀 더 진입하기 좋은 단가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금 관련 상승의 두 가지 배경 말해주시면서 오늘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계속해서 보유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7일에 매수했던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프로 약세와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3연속 응봉이 나오면 좀 추세가 이탈된 것이다 했는데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4거래일째 응봉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제부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네. 3거래일 연속 이상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특히나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됐을 경우에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3연속 음봉이 없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양봉 마감했잖아요. 네. 시가 대비해서 양봉 도지 맞아요.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라면은 전날에 4월 11일 날 기준으로도 음봉 마감을 했었어야 되고 전날에 같은 경우에도 17% 하락했으니까 강한 장대 음봉이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 10%까지 밀렸다 보니까 3연속 이상 음봉에 맞았어야 되는데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도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앤드림을 봤을 경우에
원래 에코앤드림이라는 경우에는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을 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만약에 가정할 경우에 박스권에 대한 저점이 낮다는 겁니다. 그럼 박스권에 대한 중심 가격이 45,000원, 46,000원 부근이라면은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상에서 5%에서 많게는 8% 정도까지는 현재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빠졌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융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왔었고요. 4월 11일 날 전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틀 전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내일이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2차 전지는 꺾이지 않고 기술적인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에코앤드림이 내일까지도 음봉 마감하고 추가적으로 저점을 이탈하고 깨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 관련돼서 2차 전지 중소형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부터는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17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입니다. 3월 말부터 크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추천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도 최고가 35,600원 경신을 했는데 한미글로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한미글로벌가 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그 카나리아 바이오 여러분 아십니까? 카나리아 바이오가 예전에 현대사료로 해가지고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고점과 근사한 정도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좀 좋았던 이 현대사료, 구현대사료 현대 지금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이슈가 뭐가 있을까? 바로 한미글로벌입니다. 과거에 우리 작년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엄청 핫했지 않습니까? 그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이전치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가 동일 맥락상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랑 유사하게 좀 우리가 오버랩되면서 볼 수 있게 되겠고요. 현재 구간상에서는 4만 원이라는 저항대가 강력하게 있는데 이 4만 원 저항대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 기준에서 내가 진입해도 될 것인가? 지금 진입 상태에서는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종목을 보게 됐을 경우에 차트상으로는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없이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되다라고 하면서 테마주들 상에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이런 구간들 상에서는 35,000원, 33,000원 구간 내에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진입해 볼 만하고요. 이평선 기준으로 5이평선을 좀 터치하거나 5이평선보다 낮아졌을 경우에 그때 한 번 더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계속적인 4만 원대까지 저항이 잡힐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테마로 4만 원 선까지 저항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으로 보유자분들은 보유 의견, 또 5이평선 내려오면 매수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이미 85%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저희 이제 2월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컨텐츠 관련 종목 어떤 이야기 주시려고 오랜만에 AS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4% 엔터주. 그렇죠. 엔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구성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2차 전지, 바이오, 엔터 이 세 가지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수급 자체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삼엠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돼서 특히나 티니핑이라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정말 많이 선물해 줍니다. 아이들이 조카들이 선물이다, 생일이다. 무조건 티니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가상에서는 박스권을 기어주고 있다. 박스권에 대한 중심 가격이 32,000원 정도로 잡혀지고 있는데 이 32,000원 가격대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한 번 더 4만 원이라는 라인대를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내에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약간 정도의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고 2차 전지 순환매가 이제 돌아갈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바이오, 엔터 쪽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3엠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SM이라는 종목 자체가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엔터적인 종목 자체에서도 수급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3엠터라든지 일부 OTT 업종들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고 오히려 추가적인 저가 매수 유입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 지금부터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AS 가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3주 엔터도 3만 원 돌파할 시에 다시 한번 4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엔터와 함께 OTT 업종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간 제가 첫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유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가 관련된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기승전 유가입니다. 그렇죠. 유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 속에서 분위기 좋았던 에너지 업종들이 하락을 썼고 그로 인해서 지수는 견인이 섰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4월 CPI를 기대하는 우리 증시 입장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만약에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유가 관련돼 가지고 CPI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유가에 대한 방향성 흐름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전날에 CPI 이후로부터 유가 관련된 선물 자체가 상승하게 되었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 러시아랑 감산 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을 받게 되고 추가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축유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더불어 오게 된다라면은 관련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포지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유가를 우리가 포지션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 시장을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버스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다. 이 시장을 인버스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섭렵을 하는 게 현 상황 속에서는 가장 유리한 형식의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 자체가 이 종목인데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현재 가격대가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차트를 쭉 한번 보게 된다면은 박스권으로 쭉 한번 이어져 있었고요. 현재 구간상에서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이런 구간 상황에 지금 현재 진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상황에서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담아갔을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이 정말 맥시멈으로 좋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시장 자체 전체적인 여러분의 계좌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정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질 경우 유가 자체가 상승이 더 나오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지 포지션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관련된 종목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관련돼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다. 혹시나 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답 말씀해 주시면은 커피 교환권 드리니까 그거 참고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썰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유가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와 함께 유가 종목들 전략 세워보시고요. 기술적으로 박스권에 위치해 있고 해지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CPI가 발표되었었고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아픈 부분들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상에서 말씀드렸듯 유가를 봐야 된다는 거고 유가를 제외하고 어떻게 우리가 업종들을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지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발표 이후 유가 흐름의 체크와 함께 주목할 업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